방금 이제 김지 대표님께서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알려달라고 전화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리봄학교에 오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꼽히는 인생 2막,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인생 2막을 꽃피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인생 2막의 무대가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생 2막이라는 이 디지털 세상이 또 하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관련한 일을 한 20년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니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시니어가 어떻게 돼가는가, 그리고 제가 시니어가 아닐 때 시니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굉장히 교차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저희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은 노인용 이렇게 키보드라든지 자판이라든지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로는 싫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거하고 이 시니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착안을 했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시니어로 변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교차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일을 하면서 이 100세 시대가 이제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일단 100세 시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들어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저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시니어 트렌드라는 책에서도 시니어 소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이 들어가는 세상에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나이 든 다음에 고객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뭔가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는 복지의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개념. 그런데 그거는 아닌데, 저는 언젠가 돌봄을 받겠지만 돌봄받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이 길은 노년의 삶을 제가 주도적이고 좀 능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하고 부딪혔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은 이거와 관련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쁘니까, 지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가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국가 프로젝트를 좀 관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를. 왜냐하면 재원이 거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책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정책을 알면 미래를 보는 게 굉장히 쉽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과 100세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충돌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책의 주체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분들도. 처음 그런 정책을 만든 거고, 또 민간에서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저도 또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 그 상태에서 그 정책 주체가 너무 젊은 사람 위주여서는 이게 시니어들의 의견이 절대 반영될 수가 없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소통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시니어, 노인, 신중년 뭐 어떤 용어들로 얘기하지만 그분들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아직 제대로 없었어요. 여전히 복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고 있대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왜 이게 소통이 안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없는 제가 꿈꾸는 노년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려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다 복지였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100세 시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눈이 이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깜깜했는데 해외 정보를 보다 보니까 노인이 일을 하고, 그죠? 노인이 다양한 활동에 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왜 우리나라엔 이게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해외의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맞아,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강화된 거죠.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렇게 전환됐듯이 제가 본 정보를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이 저한테 들어가면서 제 의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뇌가 변화되는 구조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시니어통이라는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쭉 보내기 시작한 것이 제가 인생 2막 일과 삶의 설계사 시니어 플래너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그 직업의 활동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플래너는 제가 돈이 많아서 신문을 발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제가 조금은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갖춰졌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을 활용하니까 그래도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돈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니어들이 실수하지 않고 진입해서 인생 2막을 꽃피울 수 있는 영역은 그럼 디지털이겠죠. 제가 거기서 검증이 됐듯이.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시니어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다면 시니어 플래너라는데 그럼 시니어는 몇 살이야? 다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답하는 분들은 나 빼고 시니어래요. 그래서 고령사회, 노인은 없는 게 고령사회구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무도 노인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세상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닌가요? 같이 원해주세요. 그래서 나 빼고 시니어야. 그렇다면 되고 싶은 시니어의 롤모델을 만들면 되겠구나. 왜 싫으니까. 그러면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찾으니까 리봄 학교에 오는 분들이 이 되고 싶은 얼굴 표정도 밝고 자신감에 넘치시고 하는 분들이 진짜 우리가 되고 싶은 시니어의 모습이잖아요. 요양원에 누워있을까만 다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우리 최종의 모습이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를 안 가나,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이나, 여기에 너무 많이 소모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지금 건강하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이 건강이 많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그거를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봄학교에서 그걸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웃는 노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건 또 뭐냐면 노인이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는 노인들이 있다고 서울대 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웃는 노인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웃는 노인은 특별한 노인들이었구나. 그래서 리봄에 오는 노인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전국에 200개의 리봄 교실을 퍼뜨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정책이 작동하는 걸 봐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 디지털 그린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책 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이제 시니어라는 걸 굳이 볼 필요가 없이 시니어를 접목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일단 디지털 분야에서는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었고 광진 50+ 플래너라는 활동을 5년째 하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활동까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리봄 사회공헌 수요 교실이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교실을 통해서 이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정원 요 이제 그린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지금 서울 경기 정원돌봄 시니어 사회공헌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 굉장히 느린 듯하지만 굉장히 빠른 어떤 촉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빨리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요 서울 경기 지금 정원돌봄 시니어 사회공헌단 조직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 예로는 의정부 정읍마을에 저희가 LH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 리봄 마을학교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또 시니어 리봄 교실이 지역과 접목한 사례와 친환경 비즈니스가 연계된 모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마을에서 서로 돌보며 사회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니어 플래너들을 모두의 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리봄 교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그린 친환경 기반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기업이 합류를 하는 이유는 시니어가 빠지면 일이 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로 맡겼을 때는 가격대가 맞질 않기 때문에 꼭 시니어가 역할을 해줘야만 그 기업의 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사회공헌, 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거와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시니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친환경 생활지도사, 반려식물 생활지도사, 디지털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으로 그 기업에 부응하는 요건을, 직무를 갖추도록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체계화해서 이제 리봄 교실이 광진구의 모델로 창직센터, 연구소, 교실, 학교, 친환경 상점 모델까지 복합적인 것을 광진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것을 이제 조금은 더 광역으로 확장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5월 23일 날 그 경기도 영어마을 내에 리봄 학교와 리봄 창직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봄 학교, 그러니까 리봄 학교와 리봄 창직센터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웰에이징 실천운동. 근데 일단 지금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사회적 문화도 아직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셨던 차은봉 장관님께서 세계 노년의 최초 대한민국에서 선두 모델로 웰에이징 실천 운동을 펼쳐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니어 노조의 이호승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이분들은 이제 그동안 노동운동을 하셨었는데 이제 시니어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펼쳐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노동은 여가이며 건강이며 사회 공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가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에이징 캠페인, 그다음에 시니어 노동에 대한 재정의,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시니어 교육 의무화라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커다란 역할이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국가의 말을 정말 잘 듣는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막 화날 정도로 옳은 판단을 안 한다고 해서 화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국가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격차로 인해서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 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세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이 초고령 사회에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함께 해갈 것이고, 그래서 평생교육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다지 재원 마련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 그동안 교육 쪽으로 풀어졌던 것까지 분석을 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교육과 정보로 신고령 사회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리봄 교육과 리봄 뉴스가 그동안 이제 기반을 마련해온 일이고요.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이라는 그 청년들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봄 온라인 사무실, 시니어 플래너는 온라인 사무실에서 일한다. 왜냐하면 정보 교류가 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그래서 온라인 사무실인 블로그를 20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 그거를 통해서 시니어 플래너라는 브랜딩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이유 신청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세상에 없던 직업 시니어 플래너가 세상에 없던 문화와 비즈니스를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으로는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땐 없었던 것이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니어 플래너를 온 국민의 N잡 중에 하나로 필수 N잡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꼽히는 인생 2막, 그 다음에 인터넷의 2막, 이 모두를 다행히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인생 3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